자, 다음은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주목할 거는 결국은 다음 모멘텀은 실적이다. 그렇습니다. 네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반복하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연초부터 우리 MBC 라이브 쇼에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우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종목이 금융주고 보험주고 또 이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해지 수단인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하자라고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고, 현재 지금 그 코로나19 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올해 하반기, 지금 최근에 기사 플로우에 의하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연말 정도에는 집단 면역이 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흥국 쪽에서는 뭐 내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유동성에서 작년에 돈 많이 뿌렸잖아요. 돈 많이 뿌렸으니까 올해 그 돈을 좀 이렇게 돈 많이 뿌린 거를 좀 해소를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이동한다고 그렇죠. 기존에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실적 장세에 종목이 뭐가 있노?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 뭐 OCI라든가 또 기존에 또 말씀드렸죠. 롯데 쇼핑 이런 종목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국 콜마, LG 디스플레이, 금호석유, HMM 해운주죠. 오늘 해운주, 전일에 지난 금요일에 좋았고 오늘 아침에 좀 시초가에는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삼성생명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맞물려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올해 대단히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큰 폭의 증가가 나올 수 있는 이 업종은 해운 쪽이에요. 왜냐하면은 잘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19 백신 뭐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로 또 물동량이 증가한다는 걸 쉽게 말씀드려서 물동량이 증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컨테이너, 또 벌크선 운임 이런 것도 올라가게 되고, BDI 뭐 지수 이런 게 얘기하는데, 올해 이제 해운 운송 쪽에 종목이 연말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운송,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뭐 화학이라든가 늘 강조를 드리는 화장품, 그리고 또 뭐 유틸리티, 또 의류 쪽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철강, 금속, 뭐 은행 이런 쪽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엔드 마지막에 자동차.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 당분간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실적이 중요하다. 왜 네. 했던 얘기를 자꾸 하시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했던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 들어야 되는데 왜 했던 얘기를 또 하시나? 네. 왜 했던 얘기를 또 하냐고 물어보시면 너희들이 잘 안 들어서. 실적 얘기를 계속해서 중요해서 얘기를. 이게 생각의 중심을 잡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 조금 하다가 또 다른 거, 여기서 한 5% 먹었으니까 또 다른 것도 하고, 이게 아니라 이게 좋다면은 끝까지 그 종목을 반복 트레이딩을 하든 보유를 하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좀 이렇게 좀 멈칫하면요, 그때쯤에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데 왜 그거 팔고 딴 데 가냐고. 반도체는요? 지금 반도체는 최근에 조금 좀 좋지가 않습니다. 반도체는 그런 부분이 실적 좋아진다. 실적 좋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어떤 민감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어떤 그 스탠스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투자 시설 확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수 타이밍 맞아요. 매수가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없는 가격대인 건 많지만은 아직은 외국인들의 귀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 상으로 보면은 조금 시차를 두고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투자가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작년에 실적 좋아진 업체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언택으로 가면서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진단키트 발면서 CGN 이런 기업들 실적이 엄청 좋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 좋았는데 주가가 그러니까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사실 주가라는 게요, 처음에는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올라가고요. 그 기대감이 입증이 되면은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데이터가 좀 좋게 실적 데이터가 좋게 나오지만은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빠지게 되는 거죠.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실적이
더 나오는 게 어려울 것 같다. 증가율이 더 높아지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면은 실적 증가는 되는데 증가율이 자꾸 떨어지면요. 주가 흐름이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CGN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단히 좋죠. 진단 키트가 앞으로 사용이 안 되겠습니까? 사용이 되죠. 근데 과거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최근에 이제 그 국내 토종 그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이슈가 좀 나오고 했던 종목들이 살짝 올라왔다가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백신 관련된 종목에 대한 투자는 조금 센티멘트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네.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은 관심도, 센티멘탈, 기대감 이런 쪽에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쪽은 어디냐? 이제 운송, 그렇죠? 운송은 이제 해운이나 항공 쪽이 운송에 들어갈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화학 섹터, 뭐 워낙 그 수요가 많고 화학, 네. 그다음에 유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소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보복적 그렇습니다. 소비, 뭐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뭐 지난번 렌터카 얘기하시고 이런 네. 소비들, 그다음에 금융, 네, 네. 자동차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네네. SK 바사, 줄여서 바사. 네. 네,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대여급의 IPO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규 상장주 투자는 공모주 투자가 투자 대상 자체가 주식이기 때문에 무위험 자산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위험 자산으로 분류는 합니다만은 일단 이 공모를 해서 청약을 해서 주식을 받게 되면은 아주 공모가로 받기 때문에 사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어떻게 실질적으로 무위험 자산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잔잔한 기업들의 공모주 청약은 좀 이렇게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결국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우리 한국증권 TV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큰 급 같은 경우는 단 한 주를 보더라도 대여급. 예, 대여급 같은 경우 한 하루 정도 이렇게 시간에서 움직이면요. 뭐 반찬값도 떨어지고요. 예, 뭐 한 달 교통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참여하십사 하고 제가 굳이 이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공모가가 65,000원 확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지금 현재 일정 기간 동안 그 주식을 보유하는 확약 비율이 60% 수준이에요. 60% 수준이라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8일이죠. 그래서 9일, 10일로 이렇게 9일, 10일 일반 투자자 청약 마친 뒤에 18일 날 상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식을 균등 배분을 해서 한 주씩 이렇게 대부분 다 이제 받게 되시는데 그거 이후에 이제 플러스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받게 되시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주식을 받으시면요. 첫날 상장이 되면은 일단 이익 실현을 하세요. 수익 났으면 파셔야죠. 뭐 하루 이틀 더 보고 뭐 너무 그렇게 작은 주식 가지고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요. 일단 이 회사의 주식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유통 가능 수량이 25% 미만이라는 겁니다. 유통 가능 수량이 25% 미만인 주식이고 그리고 또 보호 확약 우리가 보호예수가 60%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분할해서 매수해서 들어가면 첫날 상한가에 바로 매도 걸어두면 된다고 우리 김희감님이 네, 말씀하신 뭐 거죠. 그렇게 네. 하셔도 되고요. 예, 그거는 뭐 매도를 저는 뭐 그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첫날에 매도를 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이걸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네. 그 사주 우리 일반 직원들에게 주식을 이미 줬어요. 그게 묶여 있지 않습니다. 청약되는 시점에 매도를 할 수 있게끔 풀어놨기 때문에 바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첫날에 그냥 굳이 뭐 상한가에 판다 이런 개념보다는 요시땅 하면은 수익 났으면 요시땅 예, 예. 파셔가지고 예. 이익 챙겨서 그거 어디 쓰시든 그렇게 하시고 다시 투자 포인트는 엿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보호예수 기간이 있겠죠. 뭐 한 달, 3개월, 6개월 있겠죠. 이 6개월 동안의 기간을 딱 두고요. 예, 보호예수가 언제 풀리냐는 플랜을 짜셔가지고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단가 어느 정도 맞춰 놓으면은
한동안은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대단히 분위기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향후에 만약에 분위기 좀 좋아지는 시점에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수급적 요소가 다 해소가 된다면 주가는 오히려 세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의견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상장되기 전에 증권사에서 나오는 의견과요, 상장한 후에 증권사에서 나오는 의견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일단, 공모주 청약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하시라 말씀드리고, 한번 챙기고, 그 다음에 기간을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전략으로 향후에 다시 한번 더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일반 공모 청약을 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줄여야죠. 너무 기니까. 예, SK 바사. 네, 바사. 네. 바사. 바사보다도 괴로운 게 SK 캠입니다. 캠이. 네, SK 네, 케미칼은 어찌 되는 겁니까? 이 바이오 상장 어쨌든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다들 계신 분들, 물려 있는 분들도 상장 기대감으로 한번 네. 올라라 그러고 있는데 지금 SK 케미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괴로울 텐데. 네, 괴로울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SK 케미칼. 자, 우리 첫 번째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SK 케미칼이 망할 가능성을 스스로 한번 챙겨보시면, 제가 지금 재무제표를 내려놨는데요. SK 케미칼은요, 지금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자본 총계가 9,974억이에요. 여기에 현금 유보율이 1,411%.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이 실적이 있건 없건 간에 SK케미칼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R&D 비용에 투자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투자가 좀 관련되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주고 상당히 좋았는데 좀 뒷단에서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사망자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계속 빠지고 또 마지막에는 왜 SK하고 SK케미칼하고 SK 관련주들이 왜 빠지지? 저도 빠져도 뭐 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는데 배임 이런 부분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룹사의 SKC요? SKC? 예, 그렇습니다. 다 함께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거죠. 예, 좋지 않은 부분인데, 그거는 그룹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해소가 되고 올라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PBR 밴드를 열어놨는데 화면을 조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기존의 움직임에 비해서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보이시죠? 이 PBR이 보통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투자 전략을 삼아 가셔야 되냐면은 나 돈 없다. 돈 없다 하시는 분들은 버티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기업은 성장을 하게 될 거고 그 성장에 비해서 기업 현재 주가가 가치가 또 저평가로 또 다시 탈바꿈돼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버틴다는 거고 나 돈 좀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추가 매수 전략을 기획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기획이라 하면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수급적인 요소를 좀 보시고 대응하시고 시장의 의견들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분할 매수할 때 좀 턴하고 올라올 때 더 사주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뭐 1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주로 이제 주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나는 여유가 좀 돼서 좀 더 사고 싶어 이런 분들은 혹시나 한 25만 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지금도 과매도권이지만은 완벽한 과매도권이에요. 그때쯤에 한번 사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살 때는 한 번 샀고 한 번 더 사주고 세 번째 살 때는 추세가 이렇게 반전이 될 때, 반전 포인트가 나올 때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때 세 번째 베팅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가는 전략이 맞다고 말씀드리죠. 제가 최근에 개별주 중에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려서 많이 힘들어하신 종목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제가 오면서 많이 웃었어요. 100% 수익 났더라고요. 100%. 그게 네. 그분이 이제
이 한빛소프트라는 종목인데 이건 또 이게 또 SK케미칼과 비교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예요. 이런 종목 가지고도 제가 그런 썰을 좀 풀었거든요, 사실은. 예. 이 회사 되게 좋은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 입장에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부장님, 저는 부장님 말씀을 진짜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되게 이렇게 진솔하시고 좋은 종목만 소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하셨는데, 요게 보면은 뭐 4,200원대 초반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좀 내려왔을 때 한 3,800원대 정도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가가 거의 3,300원대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뭐 정말 힘들다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식 투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돈을 버냐고. 제가, 자, 나 믿는다 했으니까, 딱 한 번만,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이 종목에서 한번 성공을 해봐라. 내가 제시하는 가격은 4,600원이다. 4,600원은 반드시 가게 돼 있고 적정 주가다라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7,050원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기간이 생각보다 이게 힘들었던 게 작년 올해 1월 초거든요. 근데 1월 초인데 지금 뭐 2달도 안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빠르게 시장 개선이 돼서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가격 반영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K케미칼은 빠지면은 이건 매수의 기회다라고 삼으셔야 되고, 더불어서 지주사도 똑같은 값으로 보시면은 SK요? 네. 예, 먹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자, 이때 샀는데 아이고 하염없이 빠지네. 들고 SK죠, 올랐지 지금은. 않습니까? 지금 SK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SK나 지주사 SK나 SK케미칼이나 투자 전략은 이거는 큰 그림을 보고 투자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또 SK그룹이 과거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이 바이오 쪽의 성장성이 대단한 기업이고 M&A 관련된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룹사 중에서 최고의 귀재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미지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하다가 SK 케미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하다가 한빛소프트까지 갔고, 예, 한빛소프트, 서울옥션 이런 주식 말씀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요. 예, 네.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